헌혈 비수기로 꼽히는 겨울철에 헌혈이 일시적으로 늘었습니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쿠키 증정 행사 덕분인데 이에 발맞춰 자영업자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랜드마크 부지에 활용을 두고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장기 표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K 공연장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기장군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우선으로 유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두바이 쫀득쿠키, 일명 두쫀쿠의 인기가 부산 헌혈 현장까지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이벤트와 지역의 기부가 더해지면서 2.5일까지 떨어졌던 혈액 보유량이 증가하는 반전을 만들었는데요. 달콤한 쿠키 하나로 뭉친 헌혈 현장을 권정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헌혈의 집 동네 센터로 속속 들어오는 시민들. 평소라면 한산했을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헌혈의 집은 금세 북적해집니다. 비결은 바로 이것. 요즘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바이 쫀득쿠키, 일명 두쫑쿠입니다. 헌혈을 조금 자주 했었는데 한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두쫑쿠 이벤트 있다고 해서 한번 그 헌혈도 하고 그다음에 두쫑쿠도 먹고 보고 싶기도 해서 한번 와봤어요. 낮은 혈액 보유량에 고심하다 이 쿠키를 주는 아이디어를 낸 혈액원. 지난 23일 이벤트에 반응이 폭발하자 29일과 30일 다시 이벤트를 연 겁니다. 평소 헌혈을 종종 하는 편이긴 한데 헌혈을 하면 두쫑쿠를 준다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다들 헌혈을 자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실제 23일 당일 사전 예약을 하고 부산 지역 헌혈의 집 13곳을 찾은 헌혈자는 무려 512명. 인기가 높아 29일에는 전열 헌혈자로 대상을 좁혔지만 예약은 280명에 달했습니다. 덩달아 평일 평균 400여 명에 이르던 헌혈자도 23일엔 1262명, 29일엔 779명으로 두세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혈액 보유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 22일 기준 부산 지역 적혈구 제제 혈액 보유량은 2.5일, 일부 혈액형은 1.5일분까지 고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3일 이후 점차 늘더니 29일 0시를 기준으로 4일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정 보유일 5일분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근접한 한 4.6일분은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 명절 연휴도 있고 또한 의료기관 특성상 또 꼭 필요한 환자의 혈액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산 시민들의 좀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변화에는 지역의 선한 영향력이 힘이 됐습니다. 쿠키 제공이 헌혈 참여로 이어진다는 소식에 카페 3곳은 1,000개에 달하는 두쫑쿠를 기부했고 이를 본 시민들은 쿠키를 더 전해달라며 해당 카페에 결제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참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헌혈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어쨌든 같이 도울 수 있는 행위인데 뉴스에서 두쫑쿠를 헌혈하는 분들에게 드린다라는 뉴스를 한번 처음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저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쿠키 하나와 간절한 마음이 불러온 기적. 생명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은 지금도 부산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되게 소중한 일인 거거든요. 헌혈이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꼭 두쫑쿠를 먹는 기회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사업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랜드마크 부지의 활용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장기 표류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항에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K 공연장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BTS 부산 공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부산에 대형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업이 표류 중인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10만 명 규모의 K 공연장 건립 제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안된 부산에 꼭 필요한 공연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시기라는 점은 북한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투자 소식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구체화될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다소 약해지는 시점에 제안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방식은 BPA, 부산항만공사나 부산시가 아닌 소위 민간이 일단의 사업성이 확인되거나 최소한 사전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안됐다는 점에서 후속 그 북한문화공간 조성에 힘이 실리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시점 그리고 적절한 방식의 제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작성하신 칼럼에서 사람과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강조하셨는데요. 북한 복합 문화 K 공연장이 실제로 원도심 인구 구조와 도시 활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서구나 영도구 등은 소위 광역시라는 이유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이면서도 불구하고 일가구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위 K컬처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K팝 공연장이 우리 부산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10만 명 규모의 공연장으로 조성된다는 것은 어쩌면 부산만의 특성을 K-팝을 통해서 세계로 송출하는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부산의 관광객 300만 명을 넘긴 상황에서 K-팝 공연장이 조성이 되면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의 그 생활 인구라고 할 수 있죠. 서울 쪽이나 이런 외지에서 유입되는 생활 인구도 늘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효과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 검토와 또 민간의 대형 문화 콘텐츠 제안이 맞물리는 현재 상황을 두고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하셨는데요. 이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지금 부산시와 정부가 결단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도 역시 규제 완화이고요. 그리고 유관 사업과의 연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뿐 아니라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현재 시점을 감안할 때 어쩌면 절체절명의 시점이라고 지금을 평가할 수 있고요. 여기에 북한의 K-팝 공연장 그리고 부산 진역과 부산역 간의 그 지화 사업이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부산의 원도심 활성화를 꾀한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시 혁신 사업 그러니까 도시 공간 재구조화 사업 측면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북한 재개발 관련된 개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 기장군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군은 29일 한국 수력원자력의 차세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유치를 목표로 과거 신고리 7, 8호기 전원 개발 예정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한수원 소유 임해 지역으로 별도 매입 없이 착공이 가능하며 기존 송배전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와 산업단지 인접으로 전력 수요가 많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ISMR 미래에너지 산업을 이끌 안정적 공급원이라며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유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신성범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담은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교정시설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 장관이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역 주민 우선 고용과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교정시설 건립 과정에서 반복되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훈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만나 함안군 칠원읍 인근 남해고속도로 칠원 창원 구간 건설과 칠원 하이패스 나돌목 추가 설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설계 반영은 어렵지만 공사 중 또는 공용 중 사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함안군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관련 서류가 제출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칠원 분기점에서 창원 분기점 구간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 정체 해소와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조사 방법과 절차에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경제성 중심의 평가 구조로 인해 인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비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지역 균형 발전 요소로 반영되면서 지방 소멸을 예방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합천군과 합천축협이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인 합천 황토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합천 황토한우 초매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9일 합천축협 스마트 한우 경매시장에서 열린 초매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지역 관계자, 한우 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아지 274마리가 출품돼 경매가 진행됐고 합천 황토 한우 브랜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한우 개량과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을 통해 지역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부산 금정산에서 국내 야생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멸종위기종 담비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준비단은 최근 금정산 일대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 40여 대를 통해 담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비는 족제비과에 속하는 육식동물로 작은 설치류부터 비교적 큰 먹이까지 사냥하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입니다. 도심 주변인 금정산에서 민감한 야생종 담비가 발견된 것은 하위 먹거리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준비단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국립공원 개소식을 앞두고 금정산에서 포착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모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제21회 영화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부산 전역으로 무대를 확장하는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영화의 전당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이현정 집행위원장을 재신임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영화제는 명지 신도시를 포함한 부산 전역으로 상영관을 확대하고 경쟁 부문을 강화해 레디 액션, AI와 크리에이티브 부문을 신설하는 등 시상 중심의 구조로 개편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